오늘의 소식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에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을 긴급 체포해서 검찰로 압송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도 모두 자택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혐의가 뭐죠, 변호사님? 일단은 죄명은 뇌물 혐의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특수활동비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는 눈먼 돈이라는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한 5천억 정도 1년에 그렇죠.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아는 사람은 뭐 대통령과 국정원장과 국정원 기조실장 뿐이다라는 얘기까지 네. 나오는 돈인데 예. 그 돈이 원래 이제 국정원에서 공작, 그러니까 뭐 대북 휴민트라든지 이런 정보본부에 사용하는 돼야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매년 10억씩, 그러니까 총 한 40억 정도를 예. 저 두 사람에게 국정원에 상납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뇌물이라는 거는 개인이 받았을 때, 그러니까 네. 본인이 받아서 무슨 어디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엔 뇌물인데, 혹시 이제 청와대로 받아서 청와대에서 뭔가 사용했다 하더라도 뇌물로 봅니까? 그 이제 사용처는 나중에 문제가, 모든 이제 정치자금도 마찬가지고 뇌물도 마찬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입구와 출구를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용처, 이것들이 뭐 대통령 통치자금을 쓰였는지 예. 아니면 선거자금을 쓰였는지 이런 부분인데 출구에 관한 문제니까 네. 사후의 문제고, 아. 일단 입구, 돈이 이제 어떻게 들어왔냐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국정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관행이었어. 대통령이 쓰는 이런 돈들 국정에서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야. 우린 저 두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청와대라는 기관한테 준 거야. 관행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나 어찌됐건 겉으로는 이 공무원이 두 사람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뭐 뇌물죄 구성 요건에는 이 사실관계가 다 맞다고 하면요. 예. 그러면 해당되는 것은 무리는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안봉근 전 비서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돼서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검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것은 청와대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수사의 손실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인지하고 있었죠? 한 말씀만 해주고 들어가시죠. 예, 수사의 손실이 많았습니다.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받은 돈 어디다 쓰셨어요?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정호선 전 비서관은 이미 구속이 돼서 1년째 감옥에 있는데 네. 이제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별다른 혐의가 없어서 위증죄 정도로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결국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면키가 어렵겠네요. 처벌이 어렵고 실제로 이게 다 맞다고 하면요. 그렇게 되면 아마 기소가 된다고 하면 정호성 전 비서관보다 훨씬 더 중형을 받을 겁니다. 뇌물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검찰이 2년 6개월 1년에서 1심에서 구형을 했는데 뭐 실제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2년 6개월 구형이라고 하면 실제로 선고 나오더라도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심만 몰라도 항소심 정도 가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재만 안봉근 저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40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뇌물로 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독일의 코어스포츠로 간 그분이 70억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에 이제 반이 넘는 액수인데 실제로 만약에 이것이 다 인정된다고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한 10년 정도의 중형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큰 죄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형량에 있어서 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속단하는 걸 수도 있는데 결국 출구의 문제일 거예요. 이것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유용을 한 부분인지 예. 그게 아니면 네. 이것을 청와대에서도 일종의 특수활동비 가지고 쓰니까요.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용도로 좀 쓴 돈인지 이 출구도 결국에는 이 형량을 결정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입구에 대한 수사지만 결국 출구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수사의 칼날은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가 국정원이 매년 10억씩 청와대에 총 40억 원을 상납했다는 혐의잖아요. 근데 물론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어떻게 썼는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이 이거를 알고 있었냐, 혹은 뭐 모르고 있었냐, 이것도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추가 기소라든가 이런 것도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 모르고 이 두 사람이 알아서 쓴 돈이라고 하면 이제 개인 비리 쪽으로 마무리 질 수 있을 텐데 네. 그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승낙 또는 묵인날에 이 돈을 받아서 뭐 여러 군데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돈들을 사용했다고 하게 되면 이건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의 얘기도 아직까지는 섣부른 얘기입니다만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본다면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직 사용처를 모릅니다만 이게 조사하면서 이 돈의 액수를 얘기해 준 게 이제 국정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렇다면 화이트리스트를 조사하다가 그러니까
보수단체 등등을 이제 지원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반대, 화이트리스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돈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이것도 뭐 물론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 어떤 보수단체나 이런 데 집회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돈을 주고 그 돈이 일로 집행이 됐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돼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화이트리스트를 조사하다가 나왔다는 거 하나, 그리고 전 국정원장들뿐만 아니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이 두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 이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그것에 좀 방점을 두는 거구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화이트리스트에 적용하는 데 사용했다 이 부분인 건데, 근데 결국 이제 출구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 돈을 청와대에서 이 돈 이렇게 돈을 어떤 형태로든 조성해서 이것을 뭐 화이트리스트 지원 또는 뭐 총선의 정치 자금으로 지원, 그 외에 대통령이 어떤 필요한 곳에 지원, 뭐 이렇게 출구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출구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뭐 차치하더라도 일단 국정원에는 돈을, 특수활동비의 돈을 만들어서 청와대로 옮긴 이 부분이 예. 청와대 쪽에서 뇌물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국정원에서는 뭐가 생길까요? 횡령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우리가 영수증 없는 눈먼 돈이라고 하죠. 그 용도는 영수증을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정보 업무에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많은 5천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국민 세금에서 조성해서 주는 것이지 청와대로 가져가라 이 용도로 준 건 아니거든요. 청와대도 특수활동비가 물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청와대 특수활동비 있습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대통령이 순방을 다닐 때 경력금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것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어요. 예. 그거로 충분할 텐데 왜 국정원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가라는 예. 데에 우리가 쟁점을 좀 그렇죠. 옮겨보면 예. 그렇게 대통령들이 공식적으로 쓰는 찬조금이나 이것 외에 더 필요한 돈이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화이트리스트, 보수단체 지원 문제, 예. 네. 그다음에 어떤 총선에서 정치적인 문제들, 아.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뭐 속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긴급 체포가 아니라 어쨌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체포도 하고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 사람의 뭐 국정원의 진술뿐만이 아니라 뭔가 검찰이 계좌라든가 뭔가 구체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해놨을 가능성도 큰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있으면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은 거고, 일단 이 사람들의 체포, 그것이 긴급 체포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든 체포는 네. 임시적인 체포입니다. 48시간 동안 잡아줄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장은 쉽게 발부가 되죠. 네. 물론 이제 48시간 동안 저 두 사람을 조사를 해서 아마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건데, 문제는 이제 그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또는 체포영장보다 더 나간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지금 긴급 체포하는 안봉근 전 비서관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팔짱을 딱 끼고 이제 들어가는데 보통 긴급 체포하면 이제 수갑을 하거나 호송줄에 묶이게 되는데 오늘 그 모습은 또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또 이렇게 포토라인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또 기자 앞에서 또 질문을 받게 만들고 이런 건 또 검찰에 또 뭔가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또 궁금합니다. 글쎄 아마 이례적인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예, 아마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체포, 아마 오늘은 이제 긴급체포 형태로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체포는 긴급체포가 아니지만 예. 긴급체포의 형태로 저렇게 예, 긴급체포 형태로 오는 것 같은데, 뭐,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중앙지검의 지금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적폐청산의 어떤 수사의 일환이고, 워낙 언론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포토라인에 세운 것 아니겠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물론 지금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뭐 삼성이나 등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해 왔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남의 이득이나 제 개인 이득을 챙겨서 그렇게 뭘 해고해 주는 분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네. 자, 뭐 앞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추가 혐의를 좀 포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도 지금 집을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은 일단 1심에서는 밖으로 나왔습니다만 2심에서는 혹시 재구속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이제 이 돈을 상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이재만 그다음에 안봉근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두 사람 선에서 끝날 겁니다. 물론 국정원에 이 돈을 만들어서 준 국정원장 측에서는 전 국정원장 측에서는 아마 횡령 문제가 있으니까 별개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청와대 이제 관련자들 얼마나 관계가 돼 있냐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면 그러면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네. 아마 지금 블랙리스트 문제는 집행유예가 나와서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검찰이 조사하고 기소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한때 권력의 최측근이었던 문고리 3인방이 모두 검찰청사와 법원의 심판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의 소식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을 긴급 체포해서 검찰로 압송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도 모두 자택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혐의가 뭐죠, 변호사님? 일단은 죄명은 뇌물 혐의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특수활동비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는 눈먼 돈이라는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한 5천억 정도 1년에 그렇죠. 예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아는 사람은 대통령과 국정원장과 국정원 기조실장 뿐이다라는 얘기까지 네. 나오는 돈인데 예. 그 돈이 원래 이제 국정원에서 공작, 그러니까 대북 휴민트라든지 이런 정보본부에 사용하는 돼야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매년 10억씩, 그러니까 총 한 40억 정도를 예. 저 두 사람에게 국정원에 상납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뇌물이라는 거는 개인이 받았을 때, 그러니까 네. 본인이 받아서 무슨 어디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엔 뇌물인데, 혹시 이제 청와대로 받아서 청와대에서 뭔가 사용했다 하더라도 뇌물로 봅니까? 근데 사용처는 나중에 문제가, 모든 이제 정치자금도 마찬가지고 뇌물도 마찬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입구와 출구를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용처, 이것들이 대통령 통치자금 쓰였는지 아니면 선거자금 쓰였는지 이런 부분인데 출구에 관한 문제니까 네. 사후의 문제고, 아. 일단 입구, 돈이 이제 어떻게 들어왔냐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재만 안봉근 저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40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뇌물로 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독일의 코어스포츠로 간 그분이 70억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에 이제 반이 넘는 액수인데 실제로 만약에 이것이 다 인정된다고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한 10년 정도의 중형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큰 죄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형량에 있어서 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속단하는 걸 수도 있는데 결국 출구의 문제일 거예요. 이것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유용을 한 부분인지 예. 그게 아니면 네. 이것을 청와대에서도 일종의 특수활동비 가지고 쓰니까요.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용도로 좀 쓴 돈인지 이 출구도 결국에는 이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입구에 대한 수사지만 결국 출구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수사의 칼날은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받은 돈 어디다 쓰셨어요?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정호선 전 비서관은 이미 구속이 돼서 1년째 감옥에 있는데 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별다른 혐의가 없어서 위증죄 정도로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결국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면키가 어렵겠네요. 처벌이 어렵고 실제로 이게 다 맞다고 하면요. 그렇게 되면 아마 기소가 된다고 하면 정호성 전 비서관보다 훨씬 더 중형을 받을 겁니다. 뇌물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검찰이 2년 6개월 1심에서 구형을 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2년 6개월 구형이라고 하면 실제로 선고 나오더라도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심만 몰라도 항소심 정도 가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관행이었어. 대통령이 쓰는 이런 돈들 국정에서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야. 우린 저 두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청와대라는 기관한테 준 거야. 관행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나 어찌됐건 겉으로는 이 공무원이 두 사람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 구성 요건에는 이 사실관계가 맞다고 하면요. 예. 그러면 해당되는 것은 무리는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안봉근 전 비서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돼서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검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것은 청와대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수사의 손실이 있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인지하고 있었죠? 한 말씀만 해주고 들어가시죠, 부사관님. 예, 수사의 손실이 있나겠습니다.